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청문회를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현 민주당 대변인, 이경환 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박정아 바른정당 수석 대변인 네 분 모시고 안보 및 전국 현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대담의 첫 주제, 바로 이 키워드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사퇴 압박을 받아온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오늘 낮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입장문을 발표했죠. 부적격하다는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자진 사퇴하겠다. 이런 의사를 펼쳤습니다. 먼저 각 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이번 자진 사퇴에 대해서 각 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김 대변인께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박성진 장관 내정자의 그 사퇴의 변은 잘 읽었고요. 그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고요. 예. 지금 이제 일기 내각의 마지막 장관 인선인데 지금 앞서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아직까지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아직 후속 인사를 고르지 못했다라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에게 그 심려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하신 점 저희도 예. 마찬가지이고요. 예. 이제 마지막 남은 일기 장관 인선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예. 저희는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예.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회 결정에 따라서 사임한 것은 옳은 결정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과거에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라든지 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5대 인사 원칙을 깨고 실제로 보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아마 그 이념적 편향성이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아마 여당에서도 반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반대한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아마 본인이 사퇴하게 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에 하고 연계해서 어떤 예. 청와대와 어떤 청와대 입장을 보고 미리 본인이 사임했는지 자진 사임했는지 아니면 청와대의 어떤 요청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 사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바른정당, 국민의당. 예. 저는 이제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7번째입니다. 그래서 물론 임종석 실장이 나와서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인사가 참사가 되는 상황으로 7번째까지 오는데 거기에 그 인사에 관련됐던 인사 라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퇴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청문회까지 끝내고 완전히 이렇게 그 만신창이가 돼가서 사퇴를 하는 이런 상황을 꼭 맞이해야 됐는가? 그것은 청와대와 후보자 자신의 어떤 결단의 시점이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바른정당. 애초부터 예견됐던 수순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견됐던 결과라 보여지고 다만 처음 저는 봤는데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그걸 또 오히려 여권에서부터 반대를 하고 나왔던 게 당혹스러운 면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 김 대변인 말씀 주셨지만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이게 처음 그 문재인 정부의 제일 처음 만들어진 부처잖아요. 그리고 첫 장관인데 잘 출범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점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예. 실장께서 와서 사과를 하셨지만 사실은 사과는 어느 정도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때에 사과가 가능한 거지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저는 정말로 인사 라인에 대한
문책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 문정부 들어서 새로 만들어진 부처죠. 그리고 거기에 초대 장관 후보자로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지명 22일 만에 결국에는 낙마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죠. 자, 김 대변인 오시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이제 그 간사를 제외하고 모든 분들이 좀 물러나 이렇게 퇴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은 어떻게 저희들이 보면 됩니까? 좀 고민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야당한테 좀 맡기겠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언론에 나온 것처럼 동의를 표시한 것인지 부적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그 역사관이나 아니면은 뭐 종교관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예. 과연 그것이 이제 그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결격 사유인가, 완벽한 예. 결격 사유인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야당이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생각이 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뉴라이트라고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렇게 좀 약간 모순적 관계가 된 거예요. 저희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그분의 이제 그 종교관이나 이런 역사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그러나 그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문제이냐라는 예. 얘기에 대해서 깊이 좀 천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이제 임명권이기 때문에도 특히 여당의 입장에서는 신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문제가 꼬여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전에 이제 김미수 헌법재판소 소장 이제 인준 문제도 그 이전에 이유정 재판관의 문제로 이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번의 경우도 또 이제 결격 사유가 없는 김명수 대법관에 대해서도 또 이제 연결고리를 지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장관 내정자의 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예. 여당에서는 이제 간사를 제외하고 퇴장하는 형태로 조금 좀 이렇게 그 깊은 고민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예. 저희는 알겠습니다. 자, 이 대변인께 이거 여쭤볼게요. 예.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까 기자회견에서 이 박성진 장관 후보자 마음고생을 시켜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7번째 낙마 아니겠습니까? 예. 자, 뭐가 문제인지 또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자유한국당에서 또 어떤 점을 좀 건의하고 싶으신지. 예. 그 원래 그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후보 시절에 인사 5대 원칙을 얘기했었고요. 실제로 후보자들은 대부분 5대 원칙에 위반 안 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5대 원칙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낙연 총리나 이렇게 임명을 할 때 5대 원칙 그 당시 후보 시절에 너무 과격하게 결정된 예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수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방구도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떤 원칙을 갖다가 세우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넘어간 거죠, 지금. 그 당시 이낙연 총리를 그 지명을 해서 통과할 때, 나 추후에는 그때 급하게 선임되어졌기 때문에 확인이 못됐다. 예. 추후에는 인사 원칙, 5원칙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다. 그래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 후로도 누구나 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5대 원칙에 반하는 지금 인사를 계속 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지명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야당이 지명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죠. 그게 왜 자유한국당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당이 지명한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안 돼가지고 본인이 여당의 코드에 안 맞는 인사이기 때문에 배제한다. 이거 스스로 침뱉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 조금 말씀을 말씀 드리면 다 네. 예, 뭐 그래서 하여튼 예. 어쨌든 기존에 7번째까지 낙마된 걸 보면 어쨌든 뭐 다른 야당께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예. 어쨌든 인사 라인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진정성을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책을 세워서 예.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제대로 된 인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놔야 되겠죠. 근데 근데 두 분 지금 얘기 다 듣고 그러니까 답을 좀 하시면 제가 좋겠어요. 팩트를 예. 좀 바로 아니, 잡을게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두 분 얘기까지 듣고 김 대변인이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철근 대변인. 오늘 임종석 실장이 이제 뭐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이제 그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그건 사과는 잘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인사 문제가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더 큰 일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대체로 인수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시간이 없고 뭐 검증 시간이 없다, 시스템이 잘 안 됐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넘어갈 수 있었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이미 집권하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수위 없어서 못했다 이 얘기는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낙마한 분들을 쭉 보시면 대체로 전문가라기보다는 이른바 보훈 인사, 캠프 인사 뭐 이런 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외교 부분에 뭐 4강 대사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렇고 이런 인사들을 좀 탈피해서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탕평, 국민 통합, 그다음에 적재적소의 전문가를 좀 뽑아서 인사를 한다면 크게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변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 통 크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인사 라인 자체가 좀 개편돼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대변인께 이거 여쭤볼게요. 오늘 임종수 실장이 사과를 했는데, 자, 그 인사 책임자로 어떻게 보면 청와대 비서실장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민정수석도 있고 인사수석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책임론을 거론한다면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책임 문제 소재를 밝힌다면 굳이 어디까지 가야 될 것으로 보세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천과 검증 라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특히 검증 라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건 합리적인 판단 기준만 있으면 다 걸러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국무위원급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 거고요. 검증될 수 있는 자료만 봐도 과연 이런 흠결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대통령께 건의를 드려야 되는 건데 이 정도면 충분히 헤쳐갈 수 있다고 잘못된 판단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런 참사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뭐 그 인사자문위원회 뭐 이런 시스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실장 사과하고 뭐 5대 원칙 얘기했지만 이미 5대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더 거론하고 싶지 않아요. 5대 원칙 일부 한두 개 흠결 있는 거에 대해서 뭐 더 얘기 논하고 싶지 않은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 그걸 드러내지 않는 한 더 큰 참사가 있을 수 있죠.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람의 문제다. 검증뿐만 아니라 나중에 혹시 있을 수 있는 그 주변의 사고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번에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김 대변인. 그 좀 가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국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인사 그 검증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세세하게 좀 가려와 달라라고 해서 국회에서는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논의가 지금 제대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7명이 낙마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청와대 참모가 한 분은 자진해서 이제 물러난 케이스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내각의 인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띄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대 원칙의 결격 사유가 있어서 낙마된 케이스다라고 얘기하는데 김희수 소장의 경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이유정 재판관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 물러나고 그다음에 그때 물러날 때의 변이 김희수 소장에 대해서 누가 될까 봐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당론으로 그러니까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반해서 당론으로 이것은 배제, 반대를 한 거고요. 그다음 국민의당에서는 사실은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해서 나갔을 때 우리가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들어오면 저희 그 국민의당에서 제대로 협력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표결을 강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인사 책임론을 져야 된다. 그리고 참사라고까지를 말씀하시는데 좀 과도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이 문제가 저희가 이제 그 4개월 지났는데요. 저희가 하나만 중간에 네, 잠깐만요.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저희가 잠깐 이야기 인사 들어볼까요?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대통령이 조기에 선출됐고요. 그다음에 인수위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인수위라는 기간 동안 67일의 기간 동안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과 내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하시고요. 제가 하나만 좀 여쭙게요. 좀 전에 그 자유한국당과 저희 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이렇게 아니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한 게 그게 아닙니다. 왜 당론에 위배되면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국회에서는 헌법기관인 국회는 인사청문을 하고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표결을 한 거예요. 그게 삼권 분립과 그래서 무슨 그것은 인사 관계가 검증 있는지. 시스템과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 시스템 별개인데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왜 삼권 분립에 위반되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예. 자, 거기에 저도 한마디만 예,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예, 예. 그 아까 뭐 5대 원칙에 대해서 뭐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회에 뭐 이렇게 공부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인사를 할 때 이런 원칙을 하겠다고 해서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스스로 깨가지고 인사를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인사를 할 때는 거기에 위반된다 안 된다 이야기들을 하면서 왜 할 수밖에 없느냐 이야기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저 이전에 적어도 추후에 수정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앞으로 이런 원칙들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처음에 후보실에 얘기했던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 정도의 사과는 있어야 무슨 조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이 계속 국회에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이야기하고 나서는 똑같은 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했다는 겁니까? 제가 말한 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예,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면 짧게 해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명인데요. 사실은 부적격이라고 야당이 주장하고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한 분들까지 포함을 하면 11분입니다. 그래 이 정도면 물론 그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뭐 조기에 정부를 구성하는 그렇게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압박감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명은 이건 대참사입니다. 예. 이 상황에서 그 인사에 관련된 인사 라인을 개편을 않고 예. 계속 그냥 실장이 나와서 사과하는 걸로 넘어간다? 이건 좀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예. 빨리 바꾸는 걸 생각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반영이 됐었는데 이런 자꾸 인사 낙마 사태가 빚어지기 때문에 그런 실망감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을 저는 좀 거기서요. 해보세요. 제가 예. 이제 세 분이 동일하게 입장을 얘기하고 저는 혼자기 때문에 조금 말씀할 예.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명에 대해서도 흔쾌히 응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통령께서는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없었던 시간적 제약이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보완을 청와대에게도 요청을 했고요. 직접 국무회의 때도 얘기했었고 수석 보좌관 회의 때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여야 원내대표들을 모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당대표 초청했을 때도 예.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또 한 번의 국회의 몫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은 그 김미수 소장 건에 대해서 삼권 분립의 입장에 서서 소장의 공백기가 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제대로 해달라는 협조를 했는데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당론으로 이것을 반대로 했습니다. 역대 소장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당론으로 채택해서 거부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와 말씀을 삼권 드리고 분립과는 좋습니다. 다른 것 의원들의 같아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건 맞지만 당론으로 강제함으로 인해서 반대 의견이 훨씬 더 강하게 표출된 건 맞고요. 지금 현재의 공백 상태 긴 건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저- 요거 같이 제가 여쭤볼게요. 예.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박성진 후보자 이제 전 후보자가 됐죠. 낙마 사태가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지금 상황인데 청와대는 굳이 뭐 두 사람의 카드를 같이 가지고 싶지는 않은 의사를 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직간접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분이 낙마가 됐는데 그러면 과연 김명수 카드는 어떻게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좀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기 김철근 대변인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른 분 이야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진 후보자는 박성진 후보자고요. 예. 김명수 후보자는 김명수 후보자입니다. 예, 국민의당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별건입니다. 예. 그리고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자리의 무게란 게 일단 다릅니다. 국무위원 18명 중에 한 분이고 자질과 도덕성이 문제 이거지만 대법원장의 경우는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한 축입니다. 한 축이어서 개인의 자질과 뭐 도덕성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보다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에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법개혁을 해야 되고 예. 또 법원 전체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적임자인지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법원에 지금 법관이 한 3,600명 정도 됩니다. 이 다수 법관들의 그 지지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예. 저희는 당론 투표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자율투표하기로 자유투표를 할 결정이 겁니다. 된 거죠? 예, 자유투표할 겁니다. 그래서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과 뜻을 갖고 예. 양심에 따라서 예. 투표를 할 걸로 봅니다. 근데 예. 투표하기 전에 그냥 개인한테 맡겨놓는 게 아니고 적어도 2번 내지 3번의 예.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 흐름이나 예. 내용들 정보는 다 공유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이제 각각 투표를 하는 걸로. 그래서 예. 당론 투표는 하지 않을 겁니다만은 예. 이번에 청와대 그러니까 박성진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해서 예. 그 영향으로 뭐가 있을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전혀 그건 전혀 별개다. 예. 이 말씀드립니다. 그 내부에서는 이걸 부결로 갔을 때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쳐서 일단은 전체감을 부각했지만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는 이런 지적도 있던데 그런 얘기 없습니까? 국민의당 그것도 이제 내부에서? 의원들마다 예. 생각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은 주로 좀 부담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가 있고요. 초재선 의원들은 그게 왜 부담인가? 예. 국회의 권한으로서 충분히 고민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인데 예, 예. 뭐 이런 기류가 좀 반반 정도 있다고 이번에는 호남과 수도권 이런 거는 없겠네요, 그러면. 봐요. 아니 호남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해줘야 되고 다른 지역 사람이라고 해서 안 해줘야 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예. 자, 민주당은 이제 24일 날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일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뭔가 이제 인준의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해외 출장도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 다당 구조 하에서 그러니까 의석수가 적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잘 해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는 계기이고요. 지금 이제 앞서 얘기했던 5대 그 인사 배제 원칙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그 사실은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야당에서는 계속 그랬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면인데 결국은 이제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명수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이런 그 공백기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야당에서 이제 반대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이제 자율투표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 이제 매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강조하고 계시고 야당에서도 예. 결격 사유가 없는데 청문 보고서를 왜 채택을 안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절차는 밟아 나가면서 예를 들어 국민의당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이 있다면 논의하는 시간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청문 보고서조차도 채택하지 않는다라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라는 점을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두 반대하지 당이 않습니다. 얘기합니다. 잠깐 두 당 아니에요. 두 당을 맞아, 여기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박정아 대변인 먼저. 김 대변인 뭐 두 당 말씀하시는데 저희 당도 청문 보고서 채택 빨리 하자고 지금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뭐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서 못 하고 있는데 저희 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하고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의견해서 표결 붙이자예요. 지금 오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나요? 재논의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재논의한 오후에? 미처 못 아직까지 듣고 여기 오면까지 예, 예. 없었습니다. 못 듣고 네. 왔는데 예. 저희 당 입장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 김인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낙마했던 거는 글쎄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명한 인사에 대해서 국회가 검증해달라고 보내준 인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마 표 계산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내부 단속이 제대로 안 돼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거라고 안이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오늘 출장 근데 요번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안의 내용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 보고서 저희 당 채택하자고 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좀 반대해서 못 하고 있는데 청문 보고서 채택해서 표결하자. 대신에 예. 그 표결 날짜를 또 막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에 내용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여야가 다 합의해서 지금 28일이 본회의 예정이니까 그 양승태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는 25일부터는 공백 기간이에요. 예. 공백 기간 국회가 안에서가 아니라 국회 내 여당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거고요. 야당 일부에서 책임이 있는 거. 이거 절차대로 진행하자가 저희 당 입장입니다. 예, 일단 청문 보고서 입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우리 자유한국당 예.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까 인사 5원칙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 5원칙 통과됐으니 당연히 청문 보고서 통과되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요. 인사 5원칙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후보가 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절차인 거죠. 그 다음에 그 통과되고 나면 적격성이 있는지를 따지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통과됐지만 따져보니 적격성이 부적격하더라. 그 이유는 바로 김인수 재판관처럼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사법부의 중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고 민주당도 인정하실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소장 왜 김인수 재판관이 낙마했느냐. 다른 이야기 하자가 없다 그러지만 결국은 하자는 국민의 뜻은 이념적 편향 있는 사람이 중립적 지위에서 헌법재판소장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예. 그와 똑같이 김명수 대법원장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는 과거 이력을 보면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리고 법관회의를 주도적으로 났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보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중립적 인물은 아니다. 적어도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예. 사법부 적폐, 예. 사법부까지도 적폐 세력으로 몰면서 예. 그 적폐색을 청산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프레임을 가져가지 않는가 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당은 계속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왜 야당이 계속 반대하느냐. 예. 원래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죠. 자기는 야당일 때 반대 안 했습니까? 여당이야말로 국정을 바로 유지시키고 과거 이야기하면 아니, 굉장히 사건이 뭐 복잡해지니까요. 정말,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제가 이야기를 좀 여당이야말로 어이가 국정을 이끌어내야 되고 야당은 이런 반대를 갖다 어떻게든 무마시키고 국정을 이끌어낼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여당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여당이 말끝마다 모든 게 다 야당의 책임이라고 돌리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저 분명히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에 대해서는 예. 제가 진정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진정성 자체가 스스로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제가 얘기를 대변한 건 아닙니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자, 예. 민주당 쪽에서는 물론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 이야기를 호소를 하고 있는데 예. 지난번에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낙마됐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전에 이유정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박성진 후보자도 낙마됐습니다. 예. 자, 일단 국회로 가서 표결을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표시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 지난번에 보이콧 사태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들어와가지고 일단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고 국회에서 뭔가를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올 법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 고려 수 있- 대상이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과도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 얼마 전에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이 적폐 프레임을 종북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여당이 협치의 파트너로서 예. 제1야당을 보고 있다면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여당 자체가 제1야당을 저기 협치의 잠깐만 파트너로 볼 반론거리 수가 좀 없기 주십시오. 때문에 왜냐면은 보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아니 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거짓말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단 한 번도 협조를 안 한 기회가 적이 되면 얘기를 없습니다. 하세요. 야당 기회가 되면. 시절에요. 기회가 되면 자, 얘기를 잠깐 하세요. 김현대 변호사. 아니 근데 계속 발언권만 저분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균형 있게 아니 하고 정말 있습니다. 균형 있지 않습니다. 예, 예. 진행이 굉장히 자, 좀 말씀 불평등합니다. 드릴게요. 네. 자, 다당제 구조화해서 다당 구조화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도요. 제가 균형 있게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예. 되죠. 자, 말씀해 주세요, 박 대변인. 네, 중간에 뭐 껴서 저희 의석수에 따라서 저도 느끼는 다른 시간이 조그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김 대변인 너무 흥분하시네. 저는 다 각각 별건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인사 문제 아까 김철근 대변인 말씀 주셨지만은 예. 김인수 후보자는 김인수 후보자고 이유정 후보자는 이유정 후보자예요. 그리고 박성민 후보자. 지금 가장 저는 걱정인 게 뭐냐면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보내가지고 여야 안보 회담하자고 제안하시고 그랬어요. 그게 갑자기 어느 날 없어지더라고요. 김인수 후보자가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화가 나고 뭐 이런다고 국민소통 수석이 나와서 막 뭐라고 국회에 대고 뭐 이런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미사일 쐈어요. 왜 그걸 각각 연결시켜요? 어제 박성진 후보자 하고 난 다음에 또 막 이런 얘기, 박성진 후보자 그 인사청문회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가 김명수 그럼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러면서 날짜 택일한다고 뭐 왔다 갔다 이런 온갖 얘기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근데 오늘 미사일 쏘고 나니까 또 뻥하고 낮에 점심 1시에 자진 사퇴하시더라고. 이게 그게 뭔지 미사일하고 잘 무슨 상관이 모르겠어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그러면 당당하게 은근슬쩍 지금 어제 했어야.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은근슬쩍이 아니라 국민하는 사람 좀 궁금해서 그래요. 예, 어제 알겠습니다. 써도 되고 아니 그럼 좀 그저께 써도 되는데. 책임하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야당 때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인준 관련해서요. 저희가 단 한 번도 보이콧했다 들어와서 시기가 되니까 들어와서 반대하거나 이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삼권 분립의 정신에 위반되는 행위 한 적 없습니다. 그럼 명료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바른정당에서도 마치 자유한국당하고 다른 척 하면서도 같이 지금 가는데 미사일 쏜 거하고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그러고요. 드리는 말씀은 미사일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지금 안보 문제가 있는데 왜 그걸 김인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묶어서 안 한다고 해요? 했어야죠. 협의될 일이죠. 만약에 지금 협의가 아니라 바른정당 대변인 청와대가- 얘기하신다면 청와대가 안 저도 한다고 발언권 했어요. 있는 시간입니다. 네.
제가 얘기해야 될 말씀하세요. 시간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사면 인사라고 국민의당의 입장에 존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사면 인사고요. 북핵 문제는 북핵 문제고 미사일 실험 발사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사 문제 얘기하는데 오늘 미사일 뻥 썼으니까 그 얘기가 왜 안 하냐라고 하잖아요. 그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의제로 삼아서 얘기하면 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김희수 소장 내정자에 대한 표결에 있어서 정말 대단히 그러니까 여야 간에 합의됐던 내용이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그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랫동안의 공백 상태가 온 것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하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는 지금 그 박성진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자진 사퇴 문제는 또 그거와 별개로 본인이 선택해서 한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절차 23일, 25일까지가 임기가 만료된다라면 적어도 다음 주에 협의가 되면 표결 절차도 밟을 수 있는 거고 더욱이나 뭐 28일까지 얘기가 되는 거면 협의해서 갈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김철리 대표님 한 말씀만 좀 더 하고 다음 주제 가죠. 이겁니다. 국정 운영을 하는데 여야가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대립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6차 핵실험 이후에 미사일 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과 여야 그 대표들이 참여하는 긴급 안보 대화를 제안을 했고 당시에 대통령이 러시아 가기 전에 그 수용 의사를 밝혔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무수석이 각 당을 찾아다니면서 그 요청을 하는 상황에서 김희수 그 재판관 부결 상황이 난 겁니다. 부결 상황이 났다고 하더라도 부결은 부결인 거고 이 안보 대화는 안보 대화식으로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국정 운영이 돌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국회에서 이게 부결되면 전체가 다 급냉되고 다 올스톱 되는 이런 구조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안보, 그러니까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뭔가 편안한,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좀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국회의 표결은 표결이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따로 예. 그러니까 진행돼야 된다. 자, 이거 근데 요거 거기서 하나 바로 잡아야 드리는 될 것 거예요.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 그래서 여야 대표의 그 성사되지 못한 성사되지 부분이 못했던 못했죠. 부분을 예, 지적하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잠깐만요. 다른 건 요- 아니고요. 네. 요거 여쭤보고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띄엄띄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얘기들이. 예. 제가 정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기 민주당 쪽에 요구했던 게 국민의당이 그 추미애 대표의 발언 사과 이야기를 계속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김명수 대법원 후보자의 인준에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지 국민의당 그 입장엔 변함이 없는 겁니까? 인준 표결에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예. 대로 세 가지 그 원칙에 따라서 고심하고 고민할 겁니다. 의원들 각각이. 그런데 의사 일정을 잡는데 그러니까 본회의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추미애 대표의 사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집권 여당의 대표가 시정 잡배 수준의 땡깡을 피운다. 골목대장이다. 그리고 뭐 적폐연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국민의당을 자극해서 앞으로 121석을 가지고 정기국회와 이후에 국회에서 어떻게 뭘 해보겠다고 이렇게 자극적인 언사를 써서 국민의당의 의원들의 감정을 사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의원총회를 참여를 해봤습니다. 참여를 했더니 알겠습니다. 16명, 거기까지. 16명 예, 정도가 잠깐만요. 예, 예. 그 사과를 발언을 했어야 했는데 그 대부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사과 있어야 된다. 여기서도 또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적폐연대라고 얘기한 건 저희 수석 대변인의 논평 내용이었고요. 적폐연대는 우원식 원내대표 아니요, 얘기죠. 잘 들어보세요. 예, 수석 대변인 박완주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고 그다음에 지금 시정 잡배와 같다는 얘기도 막말이죠. 망언입니다. 그 망언이 당대표에 대해서 예, 거기에 시정 대해서 잡배라고 답- 예. 비교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건 본인 주장만 하세요. 본인 주장만. 비공개 회의에서 발언한 것이고요. 저희가 사실 국민의당이 저희 당대표에 대해서 지난 탄핵 국면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대선 저 정보에 대한
공작 게이트가 터졌을 때 6일 동안 참다가 이제 얘기를 하셨던 건데 그래서 그때 이미 대리사과를 통해서 넘어간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또 다시 지금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 소장의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 비공개 회의 때 한 얘기를 가지고 뭐 못하겠다. 근데 저희가 어저께 야당 이제 일부 야당에서 요청이 있어서 오늘 호남 예산을 당정회의를 하기로 한 것을 연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상응하는 저희가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였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뭐 미흡하다고 얘기하면 예. 할 수는 없지만 당 대표의 사과 문제를 시정잡배와 같다라는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한 민주당은 말씀만 더 그러니까 드리면. 그 사과 얘기에 있어서 그 네, 받아들일 특별할 영역이 말씀 없습니다. 없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니, 할게. 네. 제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거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한마디 짧게 한번 주셔야죠. 뭐 주기로 하셨으니까. 예, 10초만 드리겠습니다. 10초만 주시죠. 예. 상금 분립인데요. 우리 안철수 대표가 같은 야당이고 다른 타당이지 하지만 적정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국회가 결정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한 발언이 맞았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저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안 하니까. 예, 자, 걱정하지 마시죠. 저도 쟤네도 머리가 엮으러 가지 걱정 안 해도 마십시오.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런 큰 일이 있었죠. 바로 이런 키워드입니다. 예. 네 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자, 미사일을 북한이 또 발사를 했죠.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후에 사흘 만에 도발을 한 겁니다. 문 대통령 재빠르게 NSC 전체 회의를 갖고 이런 상황에서 대화는 불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어제 나왔던 국제 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 지원 문제. 이걸 가지고 또 여야 쪽에서 공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그 부분인데 내당 우리 대변인 말씀 듣고 저는 뭐 지금 야당에서 또 일부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민간 차원의 인도적 교류 그것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을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에서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있는 예. 부분을 존중하고요. 21일 날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대화가 불가능하다.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적 차원의 지원대로 가는 거고요. 예. 대화 문제는 불가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오늘 이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씀 역시 예. 지금 상황에 가장 부합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대통령이 하시는 말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화는 불가능하다. 내지는 제재 국면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지원이니까 별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 혹은 제3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문제되고 있다는 것은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인 일관성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제3국이나 혹은 북한이 이 잘못된 시준을 받게 되면 설사 자기 본 마음이 안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인도적 지원이지만 인도적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지금 본인이 인정을 하듯이 대북 제재 국민이라고 하는 이 국면에 도움이 될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모두 다 똑같이 규탄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다고 예. 보고요.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예. 지금 이 시점이 그 시기가 맞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북핵 그다음에 미사일 쏘고 그걸 가지고 바로 엊그저께 유엔 제재 결의를 했습니다. 그 결의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북한을 국제기구를 통해서 인도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것이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시점에서는 고려해야 된다. 재검토해야 된다.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개월 만에 인도적 지원이 재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꼭 지금 시점에 우리나라가 아니어도 유럽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꼭 지금 이때 왜 저거를 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대통령께서 약간 혼돈스러운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게 어제 CNN을 통해서도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 절대 불가하고 이런 말씀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잘못된 사인을 자꾸 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더 이제 물러날 때도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이미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 이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직접 지금 어떤 상황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지 설명을 주시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당 대표들
모셔서 같이 허심탄회 얘기를 하시거나 좀 해서 정말로 좀 솔직한 마음을 좀 주셔야 예. 뭔가 합심해서 쫓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내 교수단 제4당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